네, 종목을 투자할 때는 근거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겠죠. 이가근의 근거 있는 종목 시간이고요. 시장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섹터는 물론이고 실전 매매 가능한 종목들 수익률 워낙 좋잖아요. 오늘도 종목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만에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우선 어제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반도체, 자동차에 힘입어서 아시아 증시 내에서 코스피가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고 코스닥도 또 5거래일 연속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안에서 과연 대표님께서는 워낙에 잘 보시는 반도체를 골라주셨는지 자동차를 골라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 대표님의 픽은 자동차가 됐습니다. 자동차주 미 관세 인하와 하이브리드로 질주 시동을 걸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우선은 11월 수출 데이터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는데 그 중심에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내연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모두 좋았는데 다만 판매량은 조금 아쉽지 않았었나 싶거든요. 네, 일단 판매량 먼저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34만 9천만 대 팔아서 전년 대비 약 2.4% 감소했고 전월 대비로는 0.7% 감소했습니다. 기아는 26만 8천 대 팔아가지고 전년 대비 0.8% 감소했고 전월 대비로도 0.6% 감소했는데 이제 요거 가지고 좀 줄었다 해서 이제 시장에서 조금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긍정적인 거는 하락률 자체가 지난 10월 달이 마지막이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1월에 그 수출 금액이 64억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대략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판매량과 수출 데이터 간에 약간 레깅이 있는 거는 이제 맞고요. 판매량은 실제로 이제 맨 끝단에서 팔린 거고 수출 금액은 여기서 선적 기준으로 아마 집계가 될 텐데 이제 거기서 오는 차이라고 본다라고 보면 수출 금액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향후 판매량에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고로 쌓아놓고 안 팔리면 이제 그것도 땡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 쪽이나 이런 데이터, 이제 미국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런 데이터들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선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지금 11월 데이터까지는 일단 관세 25%를 사실상 온몸으로 맞은 그 판매량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7월 이후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동차 경쟁업체는 사실 일본인데 일본은 7월 이후로 15% 관세를 맞은 상태였고 우리는 25%였기 때문에 그런 10%포인트의 핸디캡을 가지고도 이 정도 선방했다라는 거는 이제 12월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도 대등한 조건으로 이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약진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약진을 나타낸 상황인데 특히나 자동차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는 이런 이슈에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자동차 관세 11월 1일자로 소급 인하한다라는 이슈에 이 이슈에 어제 자동차주들이 크게 올랐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거기에 이제 좀 반응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끝냈다, 잘 끝냈다 그랬는데 계속 바뀐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워낙 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인 데이터가 그 언급이 없었다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였는데 미국 상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점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 공식적인 코멘트로 인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확실성은 완전히 제거가 됐고 이제 다른 나라 업체들 특히 이제 일본이랑 같은 관세 15%의 조건으로 지금 앞으로 경쟁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도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지난 분기에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분기 바닥이었다라는 이제 강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해소됐고 일본과 또 15% 동일한 조건으로 회복이 됐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분기가 바닥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놓고 본다면 일본과 관세가 똑같다면 지금 일본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환율 측면에서 우리가 좀 우위를 놓고 본다면 가격 경쟁력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충분히 들거든요. 우선 일본도 북미 생산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판매량은 어떤 상황인지 특히 하이브리드 쪽 어떤가요? 네, 일단 그 현대기아차의 그 판매 데이터에서 이제 가장 또 눈에 띄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기차 이외에 하이브리드 차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2년에는 대략 전체 시장에서 한 6%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이 근데 지금 13%로 이제 2배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안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거기서 특히 이제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25년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대략 65만 대 정도를 목표 잡고 있는데 이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한 2배 정도 되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그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좀 굉장히 좋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팔리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거든요. 똑같은 모델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뭐 국내 판매가 기준으로 대략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비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업체의 마진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리아 FT, 뭐 THN, 세방전지, S&T 모티브 같은 하이브리드 관련주를 시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브리드 관련한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코리아 FT는 뭐 연료 시스템, 전장 와이어링, 배터리 전원 시스템, 뭐 파워트레인 부품 관련한 종목들 여러 종목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가 완성차보다는 부품차 그리고 그 안에서 하이브리드 관련한 쪽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 현대기아차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중에서 믹스가 개선이 하이브리드 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상대적으로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서 오늘 공략주는요? 네, 오늘의 그 자동차 탑픽은 현대 위아로 정했습니다. 일단 현대 위아의 큰 타이틀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현대차 그룹의 로봇 가치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거다라는 점이고요. 일단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그 공작기계 사업 부분을 매각을 했어요. 아직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곧 현금으로 들어올 텐데 이런 현금 유입으로 인해서 순현금이 대략 3,500억 정도 순유입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 현대 위아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대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련된 엔진들에 대한 투자를 더 하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멕시코 엔진 공장이 이제 아까 가지고 있었던 현금들이 이제 그쪽으로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기도 전인데 이미 이제 내년 1분기부터 감마2 엔진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하고요. 2분기부터는 1600cc 감마2 하이브리드 엔진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개시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기아가 미국 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본격적으로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제 현대위아의 그 하이브리드 엔진이 현대차, 기아차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이제 이쪽 멕시코 공장의 가동률은 50% 정도인데 내년 말 기준으로 보면 75% 이상까지 그러니까 대략 50%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발 공장의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지금 최근에 그 자동차 섹터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HL 만도입니다. 네, HL 만도도 현대위아처럼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맞아요. 주가가 단기에 거의 한 40~5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로봇 사업부를 4개 부분에 관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제 HL 만도는 로봇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인데 현대위아는 이미 로봇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 그 공장에 투입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물류 로봇이라든가 협동 로봇, 주차 로봇 이런 로봇들을 가지고 현대 기아차 공장에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HL 만도에 대한 그 기대감 못지않게 현대위아도 로봇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PBR 1배 정도의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받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자본 총계가 4조인데 시총이 대략 1.6조이기 때문에 PBR로 보면 0.4배 정도다. 그러면 HL 만도랑 똑같은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네. 40%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이게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이제 HL 만도에 갖다 붙였던 로봇 스토리를 현대위아에 입히면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률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에 대한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네. 내년 실적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은 시장에서 대략 2천억 정도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영업이익만 기준으로 대략 2,500억. 25% 이상의 성장 네. 기대가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인기가 굉장히 더 올라가면 갈수록 네. 이 멕시코 공장에서 나오는 그 하이브리드 엔진들에 대한 수혜는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에 대한 업사이드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가 우선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 안에 핵심적으로 현대위아가 엔진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 더불어서 HL만도만 보더라도 로봇에 대한 히스토리를 갖고 올라갔는데 지금 8거래일 연속 오름세,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그에 반하면 현대위아는 이미 로봇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 업사이드 충분히 열려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구간에는 63,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일단 목표 주가는 8만 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5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로는 현대위아 말씀해 주셨고 목표 주가 8만 원, 손절 라인은 56,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표님께서 한 달 전에도 먼저 시장에서 보지 않았을 때 2달 전이었죠. 10월 말에 자동차 섹터를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현대기아는 물론이고 더불어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보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10월 15일에 언급해 주시고 상승률은 56%대 목표가 달성 당연히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현재 구간에는 2%대 어제 종가 형성이 됐고 61,300원 지나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추가적인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일단 이제 자동차 섹터에서 가장 아웃퍼폼한 섹터가 타이어였거든요. 이게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만 갈 수는 없어요. 이제 다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이 점프한 거를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다른 완성차 업체 그리고 부품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면 그 다음에 또 한번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한국타이어 관련한 그 전체적인 사업 구조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라든가 천연 고무 가격이 안정돼 있고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거기서 이제 제품 믹스 자체가 인치가 큰 것들로 이제 비중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마진이 개선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업체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타이어 업체들의 주가가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천천히 기다리면서 차익 실현해도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천천히 기다리면서 수익 실현해 나가도 충분히 괜찮겠다.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계속해서 수익을 즐기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S 파트너스 이각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